저 높은 하늘을 향해 미래의 꿈을 펼쳐라. 때는 21세기 중반,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개념은 사라지고 거대 다국적 기업 지오노이드 아래 세계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최근 자주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맞서기 위해 지오노이드는 레스톨 특수구조대를 창설하죠. 이 소년의 이름은 강마루, 14살의 평범한 학생이지만 천재적인 게임 실력을 가진 소년입니다. 특히 지오노이드사에서 제공하는 레스톨 조종 시스템 게임에서 신기록을 기록하는 중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지오노이드에서 강마루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곤 대뜸 입대 신청서를 들이미죠. 17조 3항 회원은 회원의 게임 성적 데이터가 센터의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센터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 기종의 파일럿이 될 수 있다. 이미 부모님에게도 말했으며 레스톨 파일럿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테스트를 위해 셀 다이버로 향하는 강마루. 셀 다이버란 레스톨 특수구조대 수속 및 일반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비행선. 그런데 마침 그 인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강마루가 도착했을 때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총 5대로 한 팀을 이루지만 아직 3호기를 다룰 파일럿이 없어 지금은 4대로만 운영하고 있죠. 레스톨 1호, 파일럿은 테오. 지휘관기로 설계되어 각종 지휘용 통신 장비가 있어 리더가 사용하는 레스톨. 레스톨 2호, 파일럿은 펑키. 오른쪽 어깨에 거대한 런처가 고정 장비로 장착되어 있으며 각종 상황에 맞는 특수탄을 이용해 구조 활동을 펼치는 레스톨. 레스톨 4호, 파일럿은 미아. 파란의 정밀 작업을 위한 각종 서브함이 내장되어 구조 활동 도중 구조물의 파괴로 인한 수리 등 좀 더 섬세한 작업에 대처하기 위해 제작된 레스톨. 레스톨 5호, 파일럿은 오밍. 각종 레이더, 음파 탐지, 광역 스캔 및 통신 장비 등을 장비하고 있어 레스톨 간의 통신 연결 등 주변 지역을 탐색하는 데 중점인 레스톨. 지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피했으나 아직 건물 속에 갇힌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좀 더 흐른다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5호기는 건물 안으로 단독 진입하고 다행히 요구 조자를 금방 발견하죠. 구조 캡슐에 넣어 이송하려는데 그때 건물이 붕괴되면서 파일럿인 오밍이 의식을 잃게 됩니다. 5호기를 구조할 방법은 2가지. 다른 레스톨이 들어가 구출하든지 쇠 다이버에서 외부 조종하든지. 하지만 건물이 계속 무너질 위험이 있어 다른 레스톨마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 조종은 파일럿이 탑승한 것 같은 섬세한 조종은 불가능에 가깝죠. 셀 다이버의 선장 코우는 외부 조종을 선택. 그리고 비록 아직 정식 파일럿은 아니지만 강마루에게 외부 조종을 맡깁니다. 강마루는 외부 조종에 천재적인 실력을 보이며 5호기를 구출하는데 성공! 야호! 도전 성공! 보너스 3만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스톨 특수구조대와 셀 다이버는 평소 알사트에서 대기 및 정비하고 있으며 지구 어딘가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강마루는 다른 대원들보다 늦게 들어온 만큼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 이 기체가 강마루가 탈 레스톨 3호. 본디 운동성에 초점을 맞춘 기체로 구조활동과 함께 전투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단순히 사람들을 구조하는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죠. 지구의 경혈을 찾고 그곳의 경혈타워가 잘 지어지게 지키는 것 또한 그들의 임무. 지구의 경혈이란 20세기 중엽 등장한 이론으로 판구조 이론과는 근본적으로 완전 다른 이론입니다. 지구에 여러 가지 경혈이 존재하고 그 지점은 자기이상, 기상이변, 화산폭발 등 지구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지오노이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제하여 재해를 막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7개의 경혈을 찾아 각각 경혈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지오노이드사의 최종 목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온갖 사고와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 부근에서 지진 발생. 알사트에서는 경혈지역이라 판단해 레스톨 특수구조대를 파견합니다. 와, 드디어 스테이지 1이다. 첫 출동인데 긴장되지 않니? 긴장하지 않은 것은 좋지만 현실과 게임을 구별하는 게 어때? 펑키 누나는 현실을 게임처럼, 게임을 현실처럼이란 말도 몰라?
이번 지진으로 인해 도심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화학 공장에 화재 발생. 레스톨 팀의 이번 임무는 화재를 진압하고 경열 추격기를 설치하는 것. 쉘다이버에서 경열 추적기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쉘다이버 회선만 남기고 지상과의 모든 통신망을 차단해. 알겠습니다. 경열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소화탄으로 화재를 진압하며 열 융합기에 도착했습니다. 레스톨 팀은 순식간에 화재를 진압하지만 그때 열 융합기가 불안정해지며 건물이 무너지려고 하죠. 이대로 가게 되면 열 융합로가 폭발할 위기. 다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갑자기 강마루는 뜬금없이 플라즈마 화염 방사기를 전송받아 오히려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합니다. 지금 3호기의 파일럿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마루가 미친 거라고 생각하고 레스톨 3호기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으나 열 융합로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죠. 열 융합로는 항상 뜨겁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화재가 나면서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거기에 화재까지 진압하면서 열 융합로가 식어버리며 불안정해졌던 것. 뜬금없는 행동에 다들 놀랐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마루의 특이한 발상이 이번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알사트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패턴을 분석하여 제3병열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 위치는 히말라야 산맥. 지오노이드는 히말라야의 경열타워를 건설하고 있으나 이곳은 경열의 위치라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죠. 경열타워를 서둘러 건설하기 위해 찾아온 헤론 부회장. 지오노이드 그룹의 2인자이며 회장의 총애를 받아 모든 경영권을 넘겨받고 지구 경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회장이지만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기에 실질적인 회장이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경열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하고 있죠. 히말라야에 짓고 있는 경열타워 건설이 점점 늦어지자 서두르라 독촉하면서 혹시 모를 지진에 대비하여 레스톨 특수구조대까지 출동시킵니다.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지진과 눈사태가 일어나 사람들이 갇히는 사고가 일어나죠. 레스톨 팀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출했지만 현장 감독은 마지막까지 남아 경열타워를 완성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현장 감독을 도와 작업의 마무리를 도왔죠. 계속해서 눈사태가 일어나지만 레스톨이 타워를 방어하여 경열타워를 완성시키는데 성공! 그리고 타워를 가동해 지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객기를 타고 가는 수상한 인물. 이 인물은 일명 카인으로 불리는 테러리스트이며 경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방해 공작과 테러를 감행하는 인물입니다. 이 여객기 안에는 승객들과 새로 개발한 경열 추격 장치가 실려 있는데 갑자기 자기장 폭풍이 여객기를 덮치며 엔진이 과열되어 여객기가 추락하죠.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서둘러 도착해 공중에서 구출 작업을 시작합니다. 구조를 시작하려는데 여객기 안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것을 오밍이 발견했죠. 테러리스트 카인이 새로 만든 경열 추격 장치를 폭발시키기 위해 폭탄을 설치한 것. 남은 시간은 10분. 이들을 구출할 방법은 공중에서 쉘 다이버와 여객기를 잠시 연결하여 사람들을 쉘 다이버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모든 사람들을 구조했으나 여객기 속에 있는 경열 추격기는 회수하지 못하였죠. 여유롭게 쉘 다이버에서 탈출하는 카인. 잠시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레스톨 팀. 그런데 헤론 부회장이 아직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열 활동 예상 지역이 있다며 출동을 요청합니다. 분명 카인이 경열타워 건설을 방해할 것이라고 하죠. 자동주행 트럭에 경열타워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데 그 트럭을 해킹한 카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해킹하여 트럭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합니다. 게다가 수동 조작도 되지 않는 상태. 결국 트럭은 연쇄 충돌하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헤론이 미리 카인의 활동을 예견해서 선제 출동한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무사히 사고를 해결했습니다. 사고를 해결한 그 틈에 트럭에 진입한 카인. 그런데 트럭 속은 텅텅 비어 있었죠. 이번엔 내가 속았고. 이렇게 지오노이드의 헤론은 테러리스트 카인을 속여가며 경열타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진, 해일, 홍수 등 문제가 생기면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해결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영화 촬영용 로봇을 해킹하는 카인. 로봇은 촬영 세트장을 넘어 경열타워로 돌진합니다. 비록 촬영용 로봇이지만 전투용으로 제작되어 막기가 쉽지 않죠.
레스톨들이 공격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로봇. 그 사이 카인은 이미 경혈타워에 도착하여 지오노이드 서버에 침투해 제5 경혈타워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레스톨들은 필사적으로 로봇을 막아냈으나 결국 카인 손엔 노란한 꼴. 이번에는 화산 폭발. 지오노이드는 경혈 추격기를 가지고 제5 경혈의 위치를 찾던 중 화산으로 인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번 레스톨 팀의 목표는 사람들의 구조와 경혈 추격기의 회수. 코우 선장은 일단 레스톨들을 먼저 출동시켜 경혈 추격기를 회수하라 하고, 쇠 다이버는 마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암이 흐르는 길을 바꾸어서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알사트의 사령관 레스에게 연락이 옵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것보다 경혈 추격기 회수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하죠. 사람의 목숨보다 경혈 추적 장치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만일 추적기를 회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이 커지게 돼요. 거기에 비해 화산 폭발은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는 일에 크고 작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셀 다이버의 선장 코우는 알사트와의 연락을 끊고 마을 사람들 구조를 시작. 다행히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경혈 추격기를 무사히 회수하고 지오노이드 직원 또한 구조합니다. 게다가 코우 선장의 올바른 판단으로 마을 사람들까지 구하는 데 성공하죠. 경혈 추격기를 운송반에 무사히 넘겨주는데, 오잉? 이자는 카인의 부하? 허무하게 경혈 추격기를 회수하는 도중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쇠 다이버의 선장 코우와 알사트의 사령관 레스는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둘이 협력하여 사고 현장에서 최고의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둘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 레스는 원칙주의자로 냉정하면서 침착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반면, 코우는 지시와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감성적, 양심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택하고 인명의 크고 작음을 계산하지 않는 인물이죠. 하지만 때론 멀리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한편 지오노이드사는 경혈 예상 지점에 모든 직원을 파견하여 경혈이 맞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혈 데이터를 도둑맞은 것 때문에 카인보다 한 박자씩 늦어 물량 공세로 경혈 지역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찾은 곳은 홍수주의보가 일어난 지역으로 경혈 활동이 감지됩니다. 레스톨 특수구조대의 이번 임무는 인근 댐을 보수하고 지오노이드가 건설 중인 경혈타워를 지키는 것. 그 사이 셀 다이버는 인근 마을의 이재민들을 구하기 위해 출동합니다. 오호기는 댐을 스캔하며 취약 부위를 파악하고 다른 대원들은 댐의 균열을 막고 있죠. 일단 임시방편으로 댐 수리를 하는 레스톨 팀.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그런데 그때 인근 자기부상 열차에 이상이 생겨 컨트롤이 되지 않아 레스톨 팀이 긴급하게 출동하게 됩니다. 카인이 레스톨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기부상 열차를 해킹한 것이죠. 레스톨들이 떠나자 경혈 추격기를 폭발시키는 카인. 그리고 기술자들을 급습하고 경혈 추격기에 어떤 작업을 합니다. 레스톨 팀은 자기부상 열차를 멈추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선로 변환 장치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유인하고자 하는데, 오잉? 변환 장치를 부셔버린 강마루. 강마루는 어쩔 수 없이 지렛대를 이용하여 직접 선로를 겨우 변환시키죠. 그리고 계곡에서 스파이더웹으로 열차를 막을 생각. 하지만 요구조자들은 레스톨의 구조가 늦어질수록 공항에 빠지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조자들을 진정시켜보지만 이런 것엔 익숙치 않은 강마루. 그렇지만 미아는 능숙하게 요구조자들을 진정시키며 꼭 구하겠다는 믿음을 주자 사람들이 진정하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보며 강마루는 구조대에게 능숙한 조종 실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레스톨 구조대는 다행히 스파이더 웹을 사용하여 자기부상 열차를 세우는데 성공! 한편 이재민들을 구조하고 있는 쇠 다이버. 알사트에서는 댐이 점점 무너지고 있으니 서둘러 댐을 보수하라 하지만 선장 코우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이재민 구조에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레스 사령관은 코우 선장의 명령을 듣지 않자 다른 방법을 강구하죠. 쇠 다이버가 요구조자 모두를 구조 후 댐으로 서둘러 돌아오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댐이 무너지기 직전. 물들이 흘러들어오면 큰 마을이 모두 잠기게 되죠. 다리를 무너뜨리면 물길을 돌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작은 마을이 잠기게 됩니다. 큰 마을과 작은 마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코우. 그때 알사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레스는 다리를 무너뜨려 물길을 바꾸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상류 지역 마을이 피해를 입습니다. 압니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집니다. 명령대로 하세요. 사령관, 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레슨은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해 국제재난관리기구를 통하여 그 마을 주민을 모두 대피시킨 상태였습니다. 아시겠죠, 코어 선장? 때론 멀리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는 겁니다. 레스톨은 명령대로 다리를 무너뜨리고 무사히 사람들을 지켜내는데 성공! 그 사이 지오노이드는 몇 개의 경열 추격기가 망가지긴 했지만 무사히 제5 경열 지점을 찾게 됩니다. 이번 경열 예상 지점은 한 무인도. 그곳에는 한때 실험으로 만들어진 괴물 식물들이 있었으며 일종의 생화학 무기로 지금은 이 섬에 버려진 상태죠. 이 섬에 살아있는 다른 동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괴물 식물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지오노이드사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섬을 탐사하지만 결국 식물들에게 갇혀 꼼짝도 못하는 상태.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이번에도 출동하여 섬에 갇힌 사람들을 무사히 구조했지만 구조 과정 중 레스톨 사무기는 완전히 부서지고 강마루는 큰 부상을 입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섬은 경열 지점과는 관계없는 곳으로 카인이 엉뚱한 지점을 경열 예상 지점으로 표기한 것. 병원에 입원한 강마루. 지금까지 현실과 게임 속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게임을 플레이하듯 구조를 했었지만 이번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레스토를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 지금까지 구조대에서 활약했으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죠. 이미 몸은 회복되었으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두려움에 다시는 레스토를 탈 수 없을지도 모르죠. 다른 동료들은 강마루가 평소처럼 훌훌 털고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강마루에게 의사선생님과 부모님은 레스톨 특수구조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의사 또한 요구조자로서 죽을 뻔했으나 강마루의 활약 덕분에 살아남게 되었고 일전에 구해주었던 승무원도 강마루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죠. 전투기 파일럿인 강마루의 아버지는 난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 아빠는 전투를 위해서 비행기를 탔었지만 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레스토를 타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강마루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알사트에 복귀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들어온 메카닉 제이. 강마루와 비슷한 또래로 초기 레스톨의 통신장치와 세부 제어 시스템을 직접 설계한 천재죠. 레스톨 덕후로 최근 레스톨의 정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마루는 최고의 파일럿이 되기 위해 레스톨 정비를 제이에게 직접적으로 배우는 중. 이후에도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여러 현장에서 구조를 하게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치는 벼락을 막아 사람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해저화산 폭발로 인해 해저 관광지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며 맹활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곳은 모두 경열지역과는 상관없는 자연재해. 이렇게 경열과 상관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일전에 카인이 훔친 제5 경열타워가 지구 어딘가에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열타워만 건설해도 이런 재해가 일어나다 보니 지오노이드 안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열타워가 지어지는 위치를 알고 있죠. 제6 경열타워의 위치를 아는 사람 또한 매우 극소수. 카인이 이렇게 경열타워에 집착하는 이유는 복수를 위해서. 2026년 세계 최대의 기업인 지오노이드 지원 아래 세계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세계 정부는 일반인의 정보 취득을 금지하는 법을 내놓게 됩니다. 그 법은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그 중에 특히 블랙 테크니션인 해커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고 세계 정부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각종 기록을 지우는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정부는 네트워크 전쟁을 선포,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잡기가 쉽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명 카인과 루시퍼라고 불리는 두 명의 천재 해커를 중심으로 테러가 일어났는데 카인은 아포칼립스라는 단체를 이끌며 활동을 하였고 루시퍼는 단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길고 길었던 네트워크 전쟁은 2년 뒤 또 한 명의 천재가 등장하며 세계 정부가 승리. 그는 카인과 루시퍼의 본거지를 찾아 급습해 단체를 거의 해체시켰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지오노이드의 2인자 헤론. 그 뒤 카인은 지명 수배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루시퍼는 헤론에게 붙잡히게 되면서 네트워크 전쟁이 끝났던 것인데 최근 카인이 다시 등장한 것이죠.
지오노이드사의 최대 사업인 경열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최근 강마루는 레스톨 정비를 배우면서 원격 조종 시스템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레스톨을 해킹하게 된다면 원격 조종 시스템에 의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이에게 자신의 원격 조종 시스템을 없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미아는 오해를 한 듯. 그 시각 지구에서 배틀레이스가 한창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빨리 트랙을 완주하는 전차가 이기는 경기이죠. 하지만 원격 조종 시스템을 누군가 해킹하여 도시를 질주하며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행히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출동하여 전차를 막았지만 원격 조종 시스템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모처럼 지구에 내려온 셀 다이버와 레스톨. 맘껏 휴가를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 셀 다이버가 고장났다는 핑계로 알사트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셀 다이버의 선장 코우는 지오노이드나 알사트에서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제오 경열타워를 찾기 위해 잠시 지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데 그때 지오노이드에서 연락이 옵니다. 헤론 부회장은 코우 선장이 셀 다이버 핑계를 대고 제오 경열타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챈 상황으로 자신이 기동 타격대를 지원할 테니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죠. 한편 같은 시각 레스톨 특수구조대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드라이브 겸 제오 경열타워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 이게 되네? 수상한 성을 발견한 레스톨 팀. 성 안으로 들어가자 무인 방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여러 가지 함정이 있었으나 오히려 시스템을 해킹하여 성 내부에 있는 통제 시스템의 위치를 밝혀내죠. 한편 성 내부에 있던 카이는 제5 경열타워를 작동시키고 동시에 제6 경열타워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여유있게 빠져나가려는데 그때 도착한 레스톨 팀. 카인을 발견했으니 이제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인류의 적으로 생각했던 카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인류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죠. 헤론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 경열타워를 세우는 게 아니야. 경열타워 때문에 재앙이 생기는 거야. 경열타워는 재앙을 막는 게 아니라 재앙을 일으키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뜻이야? 저 타워를 봐라. 저렇게 타워를 작동시키자마자 지진이 생기기 시작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짓말이야. 그럼 우리가 재앙을 일으키는 타워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들은 레스톨 팀은 지금까지 재앙을 일으키는 시스템을 지켰다는 충격에 잠시 흔들리게 되고 그 사이 카이는 유유히 도망쳤습니다. 떠나면서 루시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까지 남겼죠. 그때 도착한 기동 타격대. 그들은 레스톨 팀과 함께 성에서 탈출합니다. 코우 선장은 헤론에게 루시퍼가 우리들 사이에 침투해 경열 프로젝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보고하죠.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며 오직 믿을 수 있는 건 네트워크 전쟁 때 루시퍼를 잡은 헤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경열 데이터의 핵심적인 정보는 오직 3명만이 알고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지오노이드의 회장, 지오노이드의 2인자 헤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알사트의 총사령관인 레스 선장. 일단 셀 다이버는 알사트로 복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상신호가 울리는 알사트. 알사트의 컨트롤 코어가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령관 레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어 선장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알사트 여기저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빅터 박사가 원인을 찾는데 누군가 알사트를 해킹하여 이 소동을 일으킨 것. 서둘러 시스템을 복구하는 알사트. 하지만 보조 동력 장치마저 해킹당하여 중력 장치, 기압 통제, 산소 공급 장치 등 중요한 시스템이 모두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때 나타난 레스 사령관. 이 해킹 사건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죠. 레스토를 이용하여 알사트 외부로 나가 데이터 수신 장치를 제거하여 외부와의 차단을 막으라 명령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보조 동력 장치가 완전히 정지되지만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이터 수신 장치를 제거하기로 하죠. 마루와 미아는 외부로 나가 데이터 수신 장치를 제거하고 알사트를 구출하는데 성공! 하지만 그 사이 경열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상태. 이번 해킹 사건은 누군가 경열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코우 선장은 레스 총사령관을 의심하고 독대하는데 몰래 엿듣다 걸린 레스톨 팀. 레스톨 팀 또한 레스 사령관을 루시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레스 사령관 또한 1급 비밀을 볼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2명만이 1급 비밀을 볼 수 있죠.
병상에 있는 지오노이드 회장과 헤론 부회장. 게다가 경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설계한 것이 헤론 부회장이었습니다. 코우 선장은 서둘러 헤론 부회장과 그의 오른팔 한스 부장을 찾지만 어디론가 사라졌고, 카인을 추적할 수 있었던 사람은 루시퍼뿐입니다. 루시퍼가 헤론 부사장이고 헤론 부사장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 둘은 지금부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루시퍼의 정체가 헤론 부회장이었죠. 만약에 경열 시스템 전체가 완성된다면 헤론은 마음대로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 그때 지상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누군가 핵을 발사시켜 카인이 세웠던 제5 경열타워를 부수려고 하는 것이죠.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서둘러 출동하여 날아가는 핵미사일을 발견합니다. 미사일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만 실수해도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미사일은 총 3개.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모두 흩어져 각자 맡은 핵미사일에서 핵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때 위성 하나가 해킹되어 제5 경열 위치 위에 있죠. 레스톨들이 핵미사일을 막았을 때를 대비하여 위성을 준비한 것. 결국 위성에서 발사하는 에너지로 제5 경열타워는 부서지게 됩니다. 과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사막 지역. 그곳을 수색하고 있는 전차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로봇들이 공격을 감행했고 군인은 사망하지 않았지만 모든 전차가 망가지고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 레스톨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이들을 공격한 것이 한스 부장. 그렇지만 꼭 그렇게 레스톨들을...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잖아. 알겠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건 알아서 해.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전차부대의 군인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하고, 태호 형, 그냥 날아가면 안 될까? 펑키, 아무래도 마루가 쓸데없는 짓을 못하게 하려면 미리 비행 지뢰의 위력을 보여줘야 될 것 같지? 비행지뢰가 있어 저공비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날아가면 이 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카인이 알사트의 제6 경열에 관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지금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향하는 곳은 제6 경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이며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헤론이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될 것을 염려하여 그곳에서 레스톨을 파괴하려는 속셈.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구조해야 할 사람들은 없고 갑자기 등장한 무인 전투 로봇이 공격해옵니다. 레스톨은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로봇은 아니었으나 할 수 없이 응전하죠. 전송 시스템이 되지 않아 전투용 무기도 송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위기에 빠진 레스톨은 일단 후퇴. 계곡으로 유인하여 낙석을 이용하지만 로봇은 아직도 살아남아 있죠. 강마루는 레이저 블레이드로 싸워보지만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때 강마루가 테오에게 유도미사일을 발사시켜달라 하고 비행 지뢰를 이용하여 무인 전투 로봇을 무찌르는데 성공! 헤론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지오노이드사의 간부로서 지구의 경열에 타워를 세운 뒤 자신의 의지대로 경열을 조종하여 자연재해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목표를 이루는데 레스톨 특수구조대가 최고의 방해꾼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파괴시켜버리려고 했던 것. 헤론은 마지막 경열타워를 예전부터 건설해 놓은 상태이며 그 타워는 모든 경열타워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 타워의 이름은 루시퍼 타워. 카인은 그 타워가 어디에 지어졌는지 찾아내어 선박 안에서 알사트에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갑자기 자기 폭풍이 일어나 선박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카인이 그곳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알고 헤론이 그 인근에 자기 폭풍을 일으킨 것. 레스톨 특수구조대는 그 자료를 받기 위해 카인이 타고 있는 선박을 구조하러 출동하게 되죠. 선박의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레스톨. 구조된 사람들 중 카인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경열 데이터를 넘겨주는 데 성공한 카인. 카인은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며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하며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헤론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세계 정부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홍수, 지진, 우박, 태풍 등등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지만 이건 겨우 경열타워의 20% 정도의 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루시퍼 타워의 위치는 버뮤다 삼각지대 인근. 세계정부 정규교는 타워를 부수기 위해 출동하지만
섬 인근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죠. 루시퍼 타워를 막을 수 있는 건 레스톨 특수 구조대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임무가 하달되죠. 바로 루시퍼 타워를 부수는 일. 여기 보이는 지자기 증폭 장치다. 이 장치만 정지시키면 전 세계에 연결된 경열 네트워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알사트의 결론이다. 그러나 타워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섬 안의 공간 배리어를 뚫지 않으면 안 된다. 방어막을 형성하는 바로 이 배리어 형성 장치다. 이 배리어 형성 장치를 제거하면 난공불락의 방어막도 무너지게 돼 있다. 먼저 배리어를 없애기 위해 배리어 형상 장치를 부수고 루시퍼 타워에 있는 지자기 증폭 장치를 없애는 것이 목표. 쇠 다이버가 출동하자 헤로는 강한 기류를 이용하여 접근을 막고 코우 선장은 할 수 없이 레스톨 팀만이라도 출동시킵니다. 쇠 다이버는 버뮤다 삼각지대 인근에서 대기하며 수리하죠. 레스톨은 비행으로 접근할 수 없자 잠수하여 타워에 접근합니다. 한편 헤로는 세계 정부의 항복을 기다리나 연락이 오지 않자 루시퍼 타워의 위력을 60% 넘게 발휘하죠. 루시퍼 타워 위력을 올려 자연재해를 더 일으킨다면 세계 정부가 항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쉽게 항복하지 않는 세계 정부. 헤론이 루시퍼 타워의 출력을 더 높이자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열 타워의 과부하가 걸리며 헤론의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헤론도 루시퍼 타워의 폭주를 막을 수 없죠. 섬에 도착한 레스톨 팀. 루시퍼 타워를 발견하고 공격하지만 역시나 공간 배리어가 막고 있습니다. 오밍은 배리어 형성 장치를 찾아내고서 부수고자 하는데 다수의 드론들이 나타나 막자 일단 잠시 후퇴.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지만 쇠 다이버에서 지원도 없고 다른 무기를 송출받을 수도 없습니다. 강행 돌파밖에 답이 없죠. 강마루는 혼자서 드론들을 유인하고 다른 레스톨 대원들은 화력을 모아 배리어 형성 장치를 파괴하는데 성공! 헤론은 이미 경열타워 컨트롤은 포기했고 5기로라도 세계 정부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초로 세계 왕을 꿈꾸는 헤론. 이미 모든 경열이 폭주를 시작한 이상 이 지구 어느 또 안전한 곳은 없어. 전 세계가 마찬가지야. 난 끝까지 이곳에 남아서 세계 정부의 항복을 기다리겠다. 세계 통합 정부 최초의 왕이자 최후의 왕이 될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결국 세계 정부의 항복을 기다렸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헤론과 한스는 죽게 됩니다. 레스톨들이 루시퍼 타워 인근에 도착했지만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레스톨. 헤론은 레스톨이 혹시나 배리어 형성 장치를 파괴하면 원격 컨트롤 장치로 그들을 막을 준비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모든 레스톨들이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강마루의 3호기는 움직이죠. 일전의 원격 조종 장치를 제거한 덕분 강마루는 혼자서 드론들과 싸우고 루시퍼 타워에 돌진합니다. 아무런 어무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루시퍼 타워의 자기 장치를 제거하고자 하는데 잘못하면 강마루 또한 죽을 수 있죠. 너 혼자 지자기 증폭 장치에 접근하는 건 위험해. 다른 레스톨들은 지자기 팔을 견딜 수도 없어.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만약 태호 형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다들 내 마음과 같다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내 입장이 되면 모두 나처럼 행동할 거야. 다만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차례일 뿐이야. 레스톨 3호기는 루시퍼 타워로 돌진하여 자기장까지는 뚫어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쇠 다이버에서 연락이 오죠. 지금 이 인근에서 유일하게 날 수 있었던 쇠 다이버. 지원부대와 조종사들을 모두 하선시키고는 혼자서 쇠 다이버를 루시퍼 타워로 돌진시켜 파괴하려고 합니다. 레스톨 특수구조대,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너희들이 공간 방어막을 제거해준 덕분에 마지막 희망이 생겼다. 선장님! 너희들과 같이 활동한 것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행운이었다. 행운을 빈다. 코우 선장의 희생으로 루시퍼 타워를 부수는 데 성공하죠. 그의 희생으로 지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코우 선장의 장례식을 치르며 레스톨 특수구조대 끝!